안녕하세요. 창세기 전 모바일 게임 삼촌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창세기 전 모바일 컨텐츠 찍을 게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캐릭 소개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창세기 전 모바일 처음 시작할 때 뽑았던 캐릭이 바로 기신의 드리포드입니다. 드리신의인데 당시에 기신의보다는 베라딘이 1티어였어요. 베라딘을 먼저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리세마라라는 그냥 리세를 하기 싫어가지고 기신의로 시작을 했거든요. 기신의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신의는 그만큼 유틸성이 굉장히 강한 캐릭이고 앞으로도 다른 캐릭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신캐드가 나오면 버림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기신에는 사실 가장 큰 장점이 TP 수급이잖아요. TP 수급이요. 이제 5성을 찍게 되면 매 턴마다 TP가 0인 아군한테 TP를 2 증가시키는 이 유틸성 하나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을 캐릭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캐릭을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이 귀신에 대해서 소개 영상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남들이 많이 다루셨어요. 다른 유튜버들도 귀신애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배경부터 한번 남들 다 아는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창세기 전 유저들께서는 서사 잘 하시기 때문에 뭐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에는 일단은 그쵸. 네, 이 비시누만의 제자입니다. 비시누만의 제자이고 제국 칠용사죠. 비시누만이요. 제국의 현자. 예. 그리고 이 기신애한테 베라딘의 뒷조사를 부탁을 합니다. 은밀하게. 왜냐면 베라딘이 여러가지 의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슈누만이 조금 한번 조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녀봐라 라고 조용히 이제 기신애한테 시키죠. 제자한테 시키고 그 와중에 이제 이 귀신애가 로빈하고 엮입니다.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로빈이랑 엮이면서 의도치 않게 실버 에로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귀신애를 이제 가차에서 뽑게 되면은 제국 마법사단 출신이요. 지금은 뭐 쫓기니 뭐미니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시누만의 이제 지시를 받고 몰래 베다리딘을 조사하다가 의도치 않게 로빈하고 엮이면서 실버 에로우에 합류하고 이제 제국에 쫓기는 이제 모습이 되죠. 양피지 하나 때문에요. 근데 귀신애가 사실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템페스트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의 비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오잖아요. 창세 비록이라는 게 이제 창세 전쟁의 비록이거든요. 차후에 창세 전쟁 이제 회색의 잔영 스토리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 라시드가 그 이후에 이제 주신교의 종교가 무너지고 또 통치권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창세 전쟁의 모든 소행은 베라딘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는 주신들이 대부분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라딘뿐만이 아니라 주신 대부분들이 이제 안타리아를 버리고 아르케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게 창세 전쟁이었는데 주신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라시드가 베라모드의 이제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라시드를 통해서 이제 주신교는 떡상을 하고 이제 암흑신앙은 이제 완전히 하락을 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대로를 담았던 창세비록, 창세비록이라는 게 이제 주신들도 공범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이 창세비록을 주신교에서 금서로 지정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풍의 광시곡의 배경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시라노가 이 창세비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임페르로의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시네는 사실 엄연히 말하면 시라노라는 역대급 주인공을 탄생시킨 간접적인 장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보르자 어디 있습니까? 예, 로펠필즈. 나중에 체살의 보르자라는 인물이 추기경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추기경으로 올라가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시라노에게 누명을 씌우죠. 엄연히 말하면 시라노가 아니라 시라노 번스타인 가문의 이제 이 사람의 번스타인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 시라노를 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시네는 사실 본인보다는 본인이 쓴 책 하나가 훨씬 더 창세기 전 스토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이다 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는 이제 배경은 대충 알아본 것 같고요. 기시네의 장점과 단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점은 청속성 1000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녹성성 관통 캐릭에 너무나도 취약하죠. 지금 녹속성 관통 캐릭이 진짜 많습니다. 크리스도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아리아나도 있고, 랜담, 심지어 약체로 분류되는 슈리 같은 캐릭도 모두 녹속성 관통입니다. 현재 녹속성 관통으로 나온 캐릭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캐릭에 사실 한 방에 죽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에 취약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점이 높지 않습니다. 이 기신에는 5성을 찍게 되면 사실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높지 않은 캐릭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일 캐릭으로는 쓸모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TP 수급이 가장 큰 핵심 캐릭이기 때문에, 이 지식선승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쓰면 쓰레기, 같이 쓰면 시너지를 발휘하는 캐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캐릭으로는 너무나도 좋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장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5성까지 키워야 된다는 게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키울 캐릭이 진짜 많습니다. 키울 캐릭이 진짜 많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5성까지만 키우면 된다라는 것이 장점이 됐죠. 단점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5성까지만 키우면 된다라는 게 기시네의 저는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전승을 위한 TP 수급. TP 수급이라는 건 사실 스킬의 조합과 캐릭의 조합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성이 극대화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디아블로는 기시네와 무조건 같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유틸성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시네가 들어가면 캐릭의 조합도 달라지고, 그리고 스킬들도 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되죠. 그만큼 유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기시네가 디버프형 마법사잖아요. 디버프형 마법사인데 디버프형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생각보다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컬티스트가 정배 클래스인데 여기에 이 잊혀진 계약을 보시면 버프를 지우는 디버퍼형 마법사입니다. 현재 뭐 라시드의 함성이라든지, 그리고 랜담의 함성, 그리고 뭐
발키리의 라이트닝 블레이드, 여러가지 버프, 정말 진짜 상대방 입장에선 극악인 버프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버프들을 3개씩 지울 수 있다라는 건 엄청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위해서 영상을 제가 조금 잠깐 녹화를 했는데요. 기사단전. 지금 마나 블레이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나 블레이드가 주문력의 80%만큼 적에게 피해를 주고 적 한 명당 40%에 해당하는 보호막 2개를 2턴 동안, 보호막을 이제 2턴 동안 얻는 건데, 심지어 여기에 부가적으로 버프를 3개를 지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잊혀진 계약에 대한 패시브를 통해서요. 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발키리의 가장 이제 까다로운 스킬이죠. 라이트닝 블레이드를 지워야 되는데 그냥 귀신의 보호막 스킬인 마나 블레이드를 쓰기만 해도 이렇게 발키리한테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넣는 동시에 모든 버프를 지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 활용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와 룬은 저는 맞춰진 대로 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유저들께서는 뭐 전설 장비나 전설 룰을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조금 맞춰지는 대로 장비를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세서리는 저는 전도성 결정을 꼈습니다. 뭐 다른 전설 액세가 있으시면 그거 끼셔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대연자 2셋이랑 그 다음에 어둠의 재상 2셋을 꼈는데요. 이것도 추기경 4셋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기경 4셋은 스킬을 쓰고서 1TP를 수급해주기 때문에 귀신의 이 지식 전승과 어울리지 않는 사실 세트 효과입니다. 그것만 피하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룬은 저는 지금 번개룬 2개와 그 다음에 지혜룬 2개 그리고 달의룬 2개를 꼈는데요. 번개룬 2개 5번과 6번을 고정으로 쓰는 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편하게 세팅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클래스는 58 투자해서 모두 다 투자하시되 정배의 클래스는 오컬티스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셋은 간단합니다. 3TP 스킬 모두 다 도배하시면 됩니다. 사이언트, 클라우드, 그리고 마나 블레이드, 썬더볼트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크라켄이나 기사단 이제 마장기전 컨텐츠를 하실 때는 그때는 단일 스킬로 이제 편집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미사일, 매직 스피어, 뭐 엑스터시 이런 스킬, 그리고 이제 방어력과 저항력 낮추는 다크 블라스트 이런 거 가져가시 3TP 스킬 가져가시면 이건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 하실 때는 스킬셋을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됐고 이제 단점은 이제 넘기고 장점만 좀 어필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장점은 5성까지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는 단점이었는데 지금은 5성까지만 키우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TP 수급이 잘 되기 때문에 스킬과 캐릭의 조합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 유틸성은 앞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건 하나는 키워 놓으시면 나중에 뭐 캐릭 성능에 따라서 버려질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디버프형 마법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버프를 3개씩 지우는 디버퍼형 마법사라는 거다. 요게 사실 버프 주는 캐릭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귀신에는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가 지금 뭐 크로우 육성이나 뭐 디아블로 육성 혹은 뭐가 있나요? 샤르노스트 육성, 뭐 요즘에 좋은 캐릭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캐릭터를 다 육성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신회를 일단 5성을 먼저 만들고 차후에 좋은 캐릭, 뭐 시라노라든지 흑태자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나올 때마다 픽업해서 같이 쓰시는 게 저는 투자 가치가 훨씬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베라딘도 초창기에는 무조건 육성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엄청 강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건 베라딘이 아니라 귀신회였죠. 유틸성 하나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점 3가지 하나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회가 고점을 찍기는 어렵지만 버려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귀신회 무조건 5성 찍고 다른 캐릭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꾸준히 육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삼촌이었습니다.